雫のしたいようにさせようか。母さん、一つしか生き方がないわけじゃないし。でもな、人と違う生き方はそれなりにしんどいぞ。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영화 리뷰 탁성. 여름방학을 맞은 중학교 3학년의 시즈쿠는 소설을 좋아하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시즈쿠는 우연히 빌린 책의 도서카드를 보고 아마사와 세이지라는 사람이 항상 자신보다 먼저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이지에 대해 시즈쿠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음날 방학 중에도 책을 빌리기 위해 학교에 간 시즈쿠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빌린 책을 학교의 벤치에 놓고 오게 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그 사실을 깨닫자 책을 가지러 학교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간 그곳에서 시즈쿠는 한 남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その本。ああ、これあんたのか。 그 소녀는 시즈쿠가 개사한 콘크리트 로드를 마음대로 읽고서 お前さ、コンクリートロードはやめた方がいいと思うよ. 이렇게 비꼬는 바람에 시즈쿠는 잔뜩 화가 나게 됩니다. 読んだな。やなやつやなやつやなや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던 시즈쿠는 지하철 안에서 특이한 고양이를 마주치게 되고 外面白い? 홀로 지하철에 탄 고양이가 신기했던 시즈쿠는 고양이가 마침 자신이 내릴 역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그 고양이를 쫓아가게 됩니다. 고양이를 쫓아 난생 처음 도착하게 된 곳은 오래된 골동품 가게. 시즈쿠는 그곳에서 남자 고양이 인형인 바론과 가게의 주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도중에 도시락 배달을 깜빡한 시즈쿠는 서둘러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향하지만 도시락을 골동품 가게에 놓고 오는 바람에 골동품 가게의 손자가 시즈쿠에게 배달해주게 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게다가 시즈쿠는 자신이 쫓던 고양이까지 만나게 됩니다. 어느새 방학이 지나 새학기가 시작되고 시즈쿠는 단짝 친구의 짝사랑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 삼각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시즈쿠는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친구의 고백을 거절하고도 답답한 마음에 골동품 가게로 찾아간 시즈쿠는 그곳에서 저번에 만난 고양이와 남학생을 만나게 되고 우연히 마주쳤던 이 소년이 항상 자신보다 먼저 책을 읽던 세이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이지가 바이올린 장인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세이지는 자신의 재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2달간 이탈리아 크레모나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시즈쿠는 그런 세이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과 진로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시즈쿠는 세이지처럼 2달 동안 스스로를 시험해보기로 결정하게 되고 소설을 써보기로 결심하는데요. 소설의 소재로 남자 고양이 인형 바론을 쓰고 싶은 시즈쿠는 세이지의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시즈쿠는 소설을 쓰거나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은 각자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연마하는 일이라는 조언과 격려를 듣고 힘을 내게 되죠. 그러나 시즈쿠는 소설 쓰기에만 몰두하게 되면서 학교 성적이 100등이나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시즈쿠는 2달 동안 무사히 자신의 소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리뷰가 진행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귀를 기울이면은 1995년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지 무려 20년도 넘었지만 작화와 연출이 아름답고 섬세하며 누구나 공감하고 추억할 만한 10대의 성장 드라마를 다루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작 애니메이션 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도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영화의 작화 연출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계절의 풍경, 변화하는 구름 등을 통해 10대 시절의 고민과 변화를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귀를 기울이면 알게 된다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관심을 갖게 된 무언가를 쫓아 우연히 모험을 시작하게 된 이 영화의 스토리는 평범해 보이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시즈쿠는 우연히 길고양이를 쫓아가게 되는데 그 고양이는 문, 오타마, 뮤타 등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영화 귀를 기울이면에서 이 고양이는 각자의 관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연히 관심을 갖게 된 무언가를 쫓아가다가 각자 자신만의 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이지는 바이올린을, 시즈쿠는 소설을 찾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의 꿈은 길고양이를 부르는 이름처럼 각기 다르지만 그 꿈을 찾고 이뤄내는 일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遠いものは大きく、近いものは小さく見えるだけのこと。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은 무언가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영화에서 시즈쿠의 아버지는 성적이 떨어진 시즈쿠에게 이렇게 조언해줍니다. 아직 중학생에게는 이른 조언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시즈쿠에게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서관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시즈쿠를 본 아버지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각자의 꿈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즈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영화 귀를 기울이면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세 작품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추천 영화는 고양이의 보은으로 귀를 기울이면의 주인공 시즈쿠가 쓴 소설이라는 설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고양이의 보은은 고양이 왕국으로 가게 된 하루의 모험을 다루고 있으며 귀를 기울이면의 스피노프 작품답게 남자 고양이 바론과 무타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고양이의 보은 영화 소개와 리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영화는 붉은 돼지입니다. 귀를 기울이면에 등장하는 이 시계에는 이탈리아어로 붉은 돼지라는 뜻을 가진 포르코 로쏘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포르코 로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붉은 돼지의 주인공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시계의 제작자가 붉은 돼지라는 재미있는 설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알고 붉은 돼지를 보신다면 더 풍부하고 재밌는 영화 감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영화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4월 이야기입니다. 귀를 기울이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컨트리 로드의 핵심은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이어져 있어도 추억 속에 고향은 이미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때 그 시절, 첫사랑과 추억에 대한 영화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추억 속 그 시절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4월 이야기 역시 그와 비슷한 감성을 가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누구나 겪는 첫사랑의 설렘과 그 시절의 풋풋한 느낌을 4월이라는 짧고도 아름다운 봄에 비유하여 67분밖에 되지 않는 러닝타임 동안 첫사랑이라는 그 찰나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때문에 연출적인 측면에서 4월 이야기는 4월의 봄이 주는 파릇함과 싱그러움, 대학교 새내기인 우즈키가 난생 처음 겪게 되는 일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귀를 기울이면이 보여주는 연출 작화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어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보고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先輩は東京の大学に行ってしまった。猛烈に悲しかった。 감사합니다. 다크썸이었습니다.